소방법 가이드도 학과 동일하지. 소방법 생각하면 짜증. 문제풀이 했어야 했는데 각 모의고사란다. 문제풀이가 다 올라와져 있거든. 기출 문제 있으면 한번 그냥 재미삼아 봐도 돼. 이번에는 모의고사 풀이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하려고 했냐면 그냥 쌤도 이제 기다리잖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면서 뭐 어떻게 잘 풀까 뭘까 막 걱정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딱 나왔는데 저 너무 쉬운 거지. 그냥 이건 안 틀렸을 것 같은, 다들 잘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뭐 실수하면 한두 개 지금 다 만점들도 많고 이러면 안 되거든. 걔가 지금 이 사태를 야기하고 만들었지. 그래서 컷이 올라갔어. 뭐 더 잘 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치고 못 치고를 그렇게 잘 재단하듯이 못 하거든. 그러면 이제 실수의 차이인데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변별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킬러 문제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었어. 그래서 이번 문제는 개판 5분 전 정도까지 문제가 엄청 안 좋았어. 도저히 봐도 못 풀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장점인지 쌤 얘기하지만 단점이 돼. 그래서 점점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하지만 안 가고, 다음 시험에 학은 이 정도 수준. 갑론을박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형태의 이제 법 과목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년 법 새롭게 보는 것처럼 강의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죠? 공무원 합격 가이드 이렇게 해서 PPT 안 띄우고, 쌤은 약간 판서주의여가지고 PPT 띄워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 강의를 선택할 때 한번 쌤이 다른 쪽에 강의를 할 때는 그냥 교재를 띄우거든. 그래서 줄을 쳐줘. 이렇게.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말하면 처음에 이 내용을 내가 한번 두세 번 읽고 오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몇 번째 줄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거든. 근데 교재 크게 해가지고 했더니 좀 흐리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집중도를 질문해 보니까 판서가 훨씬 더 낫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근데 지금 고민 중이야. 이게 뽀대는 나거든. 알지? PPT 띄우면 뭔가 좀 준비한 듯한 느낌 들잖아. 난 준비 진짜 내가 많이 하는데 난 판사하는데 알아서 판사하는데 장단점이 있다라 생각해. 봅시다. 올해 이제 시험 일정은 똑같은 내용으로 3월 30일자로 시험을 쳤고, 합격 발표가 이제 4월 25일자로 나네, 그죠? 필기 컷에 배수 컷으로만 나고 체력 시험 공고가 바로 당일날 같이 뜨고 거의 한 달 있다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죠? 체력 시험을 보게 되는 약간 힘든 일정이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번의 핵심은 뭐하고 뭘 열심히 준비해야 돼. 이번은 뭐하고 뭐였어? 한국사하고 영어를 미리 준비해. 알았지? 지금부터 준비했어? 준비. 다 남아. 그냥 한국사하고 가. 소방하지 마. 지금 한국사하고 영어를 할 때야. 소방은 약간 뭐 오늘 들었던 걸 뭐 보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 돼. 나머지 진짜 한국사 공부해. 엄청 공부해. 심화가 도저히 합격이 안 되는 친구도 있더라고. 이거 다 걱정이잖아. 이게 최소한 등급을 무조건 이제 3급을 받아야 기본 점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지금 바로 지금 알아보고 실천해.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밀릴 수 있단 말이지. 안 해봤잖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해서 준비하는 게 좋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응시현황. 학계로는 이제 같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23년도에 대한 실제로 이제 몇 명을 뽑으려고 했었고 몇 명이 뽑혔고 몇 점이 등급 컷이었고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 이걸 차분히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법규 시간이니까 그죠? 실제로 이 공채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236점으로도 합격이 됐어. 이 지역은 이렇게. 그렇죠? 어느 지역은 268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운빨도 엄청 심해. 운빨도. 그죠? 점수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눈치 작전으로 해서 접수를 하는 거냐? 선 접수하고 열심히 시험을 치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접수를 하고 하는 거라서 이게 정말 이제 운도 또 많이 따르고 경쟁률도 많이 따르는 거지. 그죠?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문제 더 봐서 더 많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 관계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24년도가 떴고 인원수는 약간 변동은 좀 있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서울이 많이 뽑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더 많이 뽑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오면 몇 명 뽑습니다 하면 어디 접수해야 될까지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좋아. 그때 맞춰가지고 딱 보고 열심히 하는 거지. 3페이지로 넘어가서 법규를 봅시다. 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 법은 소방에 관련 법은 꽤 많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소방은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 기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법은 누가 만드냐?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들어. 몰랐지? 그 국회의원을 뽑잖아. 그럼 이런 거잖아. 그냥 뭐 하나의 법 기관과 동일해. 그 사람 자체가. 그죠? 민의를 모아서 이제 선거 얼마 남았지만 모아가지고 내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 동의를 얻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러면 땅땅땅 하면 내가 낸 법이 되는 거지. 법. 실제로 이제 법만 가지고 뭔가를 다들 실행처럼 됩니까? 법은 이제 가이드고 이렇게 하자. 큰 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법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기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있거든. 그래서 주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이렇게 좀 더 규모가 세밀하거나 더 사소한 전문화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상세해지는 것들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부르거든.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을 법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그죠? 법에서는 반대로 법에서는 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할게요. 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할게요.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대통령령은 뭡니까? 하면 시행령 해당되고 시행령, 행정안전부령은 시행규칙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경우도 있지. 요 법의 요 사항은 뭐 필요한 사항들, 절차들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뭐 행안부로 정한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어.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뭐 따로 법률을 정할 수도 있어. 따로 법률. 시험 문제에 이런 걸 이따구를 물어. 야, 이 사항은 뭘로 정하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지. 뭐뭐에 대한 필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행정안전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처음에 엄청 많이 헷갈리고 문장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보다 전체를 자주 눈에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그 외에 이런 아이들은 좀 특이하니까 미리 체크해서 준비하거든. 구별하는 거.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와. 그런 추세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법, 시행령, 그다음에 규칙 이렇게 돼 있어. 또 세부 규칙도 있다. 위험물조감 엄청 복잡한 거지. 세부 규칙. 그래서 실제로 보면 되게 어려워. 법 시간 들어가면 실제 수업 때는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쌤이 앞서는 학을 했었는데 학의 공부는 이해를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어. 그죠? 뭡니까 하면 이렇게 딱 표가 나. 이렇게 잘하게 되는. 이렇게 가. 그리고 좀 뭐 이해가 안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법은 그렇지 않아. 법은 엄청 느려. 이렇게 쫙. 자기가 늘어가는지 늘어가지 않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불안하고. 도대체 뭔 소리야? 근데 저걸 다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풀어서 설명해도 자기한테 안 와닿는 거야. 얘는 뭐 증상이잖아. 뭐 인하점 뭐야? 발화점 뭐야? 연소 범위는 뭐야? 뭐야? 화자 왜? 학대 어떻게 돼? 성장기가 뭐야? 이런 식으로 돼. 딱딱 끊어지는데 얘는 법이고 문장이고 정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게 이런 거야.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늘어. 서서히 늘다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 이해되겠어? 이 기간이 죽어나. 너무 안 느는 것처럼 잘 안 외워지고 너무 답답한 거지. 그때 고민을 많이 아씨 어떻게 이렇게. 이때를 조금 더 잘 참아야 돼. 근데 학은 변수가 심해. 오르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 근데 법은 이게 투자하는 만큼 나중에 아주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까지만 도달되어 놓으면 점수는 잘 안 떨어져.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힘든 과목이다 생각하고 조금 넓게 봐. 조금 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더 넓게. 얘는 좀 더 상세 설명해서 상세 원리적으로 얘를 더 많이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법 종류를 잠깐 한번 봅시다. 법은 몇 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이렇게 나온다. 법 속에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재조사법을 한번 써봅시다. 화재조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이 있다. 시설법. 그 다음에 화재예방법. 진짜 많네. 6가지가 있거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있고 공사업법. 그 다음에 색깔 하나 바꿀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어. 위험물법이라고 합시다. 위험물법 이렇게 다 있어. 법이 엄청 많지. 졸라 많네, 그지? 원래는 이제 EI 화재조사법에는 요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 원래. 근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재조사는 원래 누가 할 것 같아? 불났어, 그지? 그러면 보험회사도 보고 다 조사하거든. 화재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해? 소방은 당연히 한다고 합시다. 뭐 방재청에서 할 수 있지. 또 어디서 할 것 같아? 경찰에서 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수에서 해. 근데 국가수도 조사하고 소방청의 화재조사관도 조사했어. 그 의견이 달라. 그럼 누구 말이 법원에서 오케이 사인이 할까? 누구 같아? 국가수야 소방이야? 당연히 소방 아니야 이랬는데 다 뭐 거기다가 국가수로 가. 열받아 안 받아? 받지. 그래서 어떻게 해? 야, 법 만들자. 야, 왜 우리 기본법에서 조금 내용이 있었거든. 야, 조사는 어떻게 이렇게. 야, 조금 나와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꿨습니까 하면 여기다가 상세히 뭔가를 하나 뒀어. 그게 뭡니까 라면 화재조사하고 및 보고규정이라는 게 있었어. 보고규정 있었지. 이 규정이 엄청 내용이 많았어. 이렇게. 야, 이거 상세히 이걸로 봐. 법에는 조금 담겨 있고 그리고 내용이 상세히 있었거든. 이래서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야, 얘 말고 새로 하나 만들었어. 법을 만든다. 그래서 화재조사법이 하나 만들어져. 예. 조사법이 있고 또 뭐 영도 규칙도 반드시 있지. 이렇게. 조사법을 만들었더니 조사 및 보고 규정이랑 내용이 안 맞는겨. 안 맞아. 그게 어떻게 하냐. 이걸 다 뜯어 고쳐. 얘가 개정이 되죠. 개정. 그러면 야, 법도 있는데 얘는 화재조사 보고 규정인데 얘는 어떻게 내야 돼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전에는 이게 서로 약간 섞여 있는 뜻이 나오다가 이렇게 바꿔버려. 야, 너 학 과목에 소방학 과목에 화재조사 있더라. 화재조사. 야, 거기서 내.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 보고규정은 화재조사 소방학에서만 나와. 학에서 나온다. 그죠? 우리가 한 문제 이상 딱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조사법은 그거 그냥 법문제로 가. 법문제로.
이해되겠지? 그래서 화재조사법은 법문제, 화재조사 및 보호규정은 학문제로 갔어. 같이 나올 거 없습니까? 학에서는 법 문제가 나와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잘 안 나와. 이 내용도 많거든.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원래 한 덩어리에서 분리됐다. 분리되면 내용도 많아져. 용도. 그리고 규칙도 생기는 거니까. 봐. 기본법은 이제 오늘 배울 거야. 기본법. 전체적인 개념만 보지. 소방 기본법. 기본법이 뭐 할까? 야, 너 쉽게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건 뭐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거 있지. 소방 관점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거 뭐가 있어? 생각해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불 내면 돼, 안 돼?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끌어. 좀 도와주러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지. 불 나면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 국민 대다수가. 잘 생각해보자. 소방관이라고 생각해봐. 소방관이 주변에 불 꺼야 되는 것들이 장비들이 눈에 보여야 돼. 뭐가 있습니까? 너 길에 지나가다 이런 거 봤어? 빨간색으로 이래갖고 이렇게 생긴 놈. 길거리에. 이게 뭐야? 이러면 얘가 소화전이야, 소화전. 이해되겠어? 얘 틀면 물 나와, 안 나와? 물 나와. 뭐 어떤 배관에 물려 있어? 상수도 배관, 우리 물 먹는 배관에 물이 물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항상 물을 끄집고 와서 불을 꺼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런 것들은 어디 있어야 돼? 재산을 공유하거나 어디에 특정 지어진 곳에 있는 게 아니야. 국민이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해놨지. 이해되겠어? 이런 것들은 기본법에 명시돼 있어. 이해되겠지? 그래서 기본법은 보편타당한 국민이면 누구든지 해야 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범위가 표기가 되어 있어. 기본법이다. 자, 그냥 국민 기본. 국민이 다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겠구나 생각하면 돼. 그냥 지켜야 돼. 소방계획 이렇게 세울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뭐는 이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 그까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소방에서는 우리 아직 안 배웠었는데 좀 이따 잘 배울 거야. 소방에서는 우리가 장비 또는 시설 등이 있겠지. 시설. 우리 시설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저 출입구 위에 뭐 달려 있어? 제가 유도등이라고 불러. 쟤를 비상구 또는 아니 비상구에 달려 있지만 제 이름을 피난구 유도등이라 불러. 저 입구 왼쪽 위에 후레쉬 같은 거 보여? 한번 뽑아봐. 이렇게 잡아당기면 된다. 이렇게. 고객님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위에서. 그렇지. 저를 뽑으면 돼. 되겠어? 쟤 뭐야? 휴대용 뭐라 적혀있어? 비상조명대로 적혀있어. 보여? 꽂아. 합격이야. 잘하는구만. 그리고 또 우리 뭐 있어? 복도에 가면 불 끌 때 자파. 그거 왜 설치해 근데? 저 왜 설치해? 불 나면 탈출해라. 그런데 어떤 규모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냐 이런 게 법에 있다고. 이해되겠어? 야 이런 실에 저기 후라시 같은 거 왜 갖다 놨어? 야 이런 실은 다중이 없으니까 저런 거 있어야 돼. 이런 문은 양방향 피나야 되니까 출입구 위에 있어야 돼. 복도에는 복도에 보이는 사람이 보행거리 이내에 소화기 들고 불 끄러 가야 되니까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야. 감지기 있어 없어 여기에? 감지기 어디 있어? 이거 보여 이거? 감지기 있어. 스프링클 헤드 있어 없어? 스프링클 헤드 이거 또 뻥뻥뻥 있지 이렇게. 헤드, 헤드 다 있단 말이지. 헤드 왜 넣어? 여기 건물주는 돈이 썩은 낮아빠져서 야 돈 자랑 좀 하자. 이러면서 스프링클러 설치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이 정도 규모 되면 스프링클러 없으니까 불 받아야 되더라는 거지. 사람이 다 죽어. 그러니까 법으로 정했어. 야 이러한 규모의 대상물이 있으면 소방설비 넣어. 어떤 설비 넣어.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 어떻게 점검해.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이 법이야. 이해되겠어? 이렇게 보자. 그럼 뭐 하자는 법입니까? 소방설비 설치. 설비에 소방에 있는 설비의 설치, 관리 이런 것들. 또 뭐 점검 이게 관련돼 있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자. 내가 무역상을 해. 요즘에 많이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알리 알아? 알리 들어봤지? 알리에서 파는 지금 뭐 원단, 장비 이런 게 국내에서는 3만 원 하는데 거기서는 5천 원에 수입할 수 있어.
소방 장비 거기 싸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하면 돼, 안 돼? 야, 요거 좀 팔아먹으면 한 개 팔 때마다 3만 원씩 남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수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들어있어. 장비의 기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시설, 설비에 관련돼 있는 전체를 다 법으로 정해놨겠구나 생각하면 돼. 요 법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일정 규모가 이상이 돼. 일정 규모. 그러면 쌤 요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살짝 적어볼게. 기본법과 시설법과 예방법의 경계쯤 되는데 이렇게 봐. 그렇지? 니네 집 주택, 만약에 주택에서 살아. 예를 들어서 주택을 딱 사는데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돼, 안 돼? 내가 집에 돈이 엄청 많아서 집은 작지만 스프링클러 넣었어. 그는 아무도 타치 안 해. 이해되겠어? 근데 규모가 컸어. 이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건물이 커. 건물이 커. 건물이 클 때는 스프링클러 넣어야 되는 거지. 스프링클러 넣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근데 단독주택에도 불 나면 불 꺼야 돼, 안 꺼야 돼? 꺼야 돼. 큰 건물도 꺼야 돼. 되겠어? 그러니까 불 꺼야 되는 대상물을 뭐라 부릅니까? 라면 소방 대상물로 보는 거야. 이해해봐. 소방에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대상물 전체. 산도 들어가고 산림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선박 건조구조물 선박 다 들어가. 자동차도 막 들어가. 요 부분이다. 소방 작용을 소방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는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이 중에서 건축물도 있거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여기는 스프링클러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근데 규모가 커. 그럼 스프링클러를 넣으래. 스프링클러 같은 걸 소방시설이라 하거든. 소방시설을 넣어야 되는 대상물이 있을 거야. 규모가 커졌지. 얘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적을 거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좀 차이가 난다, 그지?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부른다. 신기하지, 그지? 뭐가 붙었어? 특정이란 말이 뭐야? 소방시설 넣어라 이런 말이지.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뭡니까? 넣어 봤더니 소방 대상물에 뭐를 넣는? 소방시설을 넣으라고. 이렇게 딱 됐어.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까지.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넣는 형태를 명칭을 뭐라 부릅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불러. 그렇지? 특정 소방 대상물 정도로 규모가 커지곤 하면 원래는 어때? 여기서는 누가 관리하면 돼? 안에 있는 뭐 소화기 이런 것들은 내부에 있는 관계인이 관리하면 돼. 내가 소화기 관리할게. 자, 소화기 갖고 와봐. 이렇게. 여기는 전문 설비가 들어갔어. 이해돼? 그러니까 소방 좀 잘 아는 사람 한 명 뽑았으면 좋겠어. 이해되겠지? 그 사람이 관리했으면 좋겠어. 걔는 뭡니까? 이렇게 불러. 이렇게. 소방 안전 사람 관리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소방 안전 관리자가 근무해야 되는 대상물이 있어. 요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얘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이렇게 불러. 말이 좀 웃긴다, 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보편타당한 전체 불 꺼야 되는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 야, 그 건축물인데 규모가 좀 커서 소방시설을 딱 설치해놔야 될 것 같은 형태의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 야, 좀 설비가 좀 어려운 게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돼. 단순하게 건축물의 규모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겠어? 설비만 설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넣으라고 하네. 이해되겠지?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게 어떤 대상물이야? 세 개 중에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대상물이지. 주변에 늘 보는 거. 얘를 무슨 법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 기본법에서 다뤄. 야, 이건 기본법에서 다루자. 야, 불나면 뛰어가 이런 것들. 되겠어? 가리지 말고 뛰어가. 무조건 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비를 누가 설치해야 돼? 어떤 기준에서 설치해야 돼? 특정 소방 대상물. 어느 법에서 다룰까? 소방시설법에서 다룰 거야. 소방시설법에서 다룬다. 이렇게 해서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에서 다룰 거야. 이렇게. 화재예방법. 야, 불 났었을 때 어떻게 하고 조치 어떻게 취할 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지. 이런 것들. 이해되겠어?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원래는 요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좋아 나빠 생각해봐. 같은 건물일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시설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딱 좋잖아. 원래는 한 법이었다. 이 둘이가 한 법이었네. 옛날에는 요 두 개가 하나의 법이었어. 그런데 또 이 법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 야, 시설과 사람을 같이 두면 어떡해? 지금 생각하면 같이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쌤 생각에는. 근데 같이 두면 어떡해? 내용도 많은데 분리해. 이걸 이렇게 나눠. 그래서 원래 법은 기본법, 두법, 세법, 네법이었거든. 법이 4가지 있었거든. 그런데 6가지로 바뀌었어. 이게 2년 전에 바뀌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혼란인 거야. 법도 많아져. 그 다음에 난이도 어렵게 하면 다들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이번 달,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이제부터 법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쉽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썼는데 아직까지야. 근데 내년은 조심해야 된다. 원래 법이 나눠지는 과목들 보고 시험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 과목이 줄었잖아. 이해돼? 영어하고 한국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럼 과목이 3과목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다들 다 시험들 보면 올라갔어. 다 시험들 보면. 근데 소방만 법을 이렇게 쉽게 내버렸네 이 새끼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 예방법 다시 한번 보자. 그럼 화재 예방법은 뭡니까? 불 안 났으면 좋겠어. 불을 안 났으면 좋겠어. 불 안 났으면 좋겠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불에 관련돼 있는 걸 따질 거지. 불 관리하는 법. 관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던 뭐 특수가연물이 어떻게 돼 있었어? 기타 등등 불을 어떻게 관리하면 돼? 안전관리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져 있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건축물이라고 개념을 잡자. 보편타당한 모든 대상,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내에 설비와 사람, 관리에 대한 차원이 다 들어가져 있어. 이 개념을 이해해서 보고. 근데 그 외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공사업이라고 해서 업이 있어. 업. 소방에서는 업이 몇 가지나 있을까? 업. 야, 너 소방밥 먹고 살잖아. 소방에는 어떤 업이 있어? 이런 것들 있지. 지금 한번 천천히 들어봐. 건물이 있어. 내가 건물 짓고 싶어. 야, 돈 좀 있어. 건물 지을 거야. 땅 있지? 건물 지을 거야. 건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갖고 와야 돼? 뭘 갖고 와야지 지을 거 아니야. 자재를 먼저 갖고 와. 야, 그냥 자재만 갖고 막 지어? 생각해봐. 뭘 갖고 와야 돼? 설계도야. 합격하겠는데? 1번. 제일 먼저 뭐? 설계업이 필요해. 설계업이다. 그지? 그 다음에 뭐요? 자재 갖고 와서 뭐 하는 거? 공사해야지. 공사업. 근데 이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규모가 커지면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 감독해야 된다. 그게 필요해. 걔를 뭐라 부릅니까? 감리라고 불러. 감리업. 감리는 쉽게 관리 감독이라는 뜻이다. 관리 감독.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이업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합니까? 라면 방염 이런 것까지 있어. 방염업. 요 4가지 법이 공사업 등 공사업 이렇게 불러. 그냥 업이다라고 생각해. 소방 관련 업종은 4가지가 기본이야. 건물 짓는데 생각해. 설계 있고 공사 있고 감리해주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불 더 커지지 않게 방염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 몇 가지는 그냥 지었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게 이 설비가 매년 안전관리자가 잘하는지를 원래는 놔뒀어. 알아서 잘해. 그런데 놔뒀더니 유지관리를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멍청하게. 그냥 뭐 펌프도 안 돌게 만들어 놓고 수신기도 꺼놓고 이런 거야. 그래서 법으로 정했어. 야, 이런 큰 거 하나 거야. 이렇게 뭡니까? 라면 자, 요 대상물 정도 있으면 이제 이걸 해. 말은 자체 점검이다. 자체 점검해 이렇게 했어. 자체 점검이 무슨 말이야? 스스로 점검을 해 이런 말이야. 근데 네가 점검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줘서라도 해. 이런 법을 만들어 버렸어. 이해되겠지? 그게 바로 자체 점검이야. 자체 점검. 이 자체 점검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러면 관리업자만 할 수 있어. 업. 그래서 소방에서 쓰고 있는 업은 총 5가지 있다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지? 업이 5가지가 있어. 그래서 관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소방에서 들어봤어? 소방에서
이제 기능사 들어봤어? 기능사.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칠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해. 그 다음에 전문대를 졸업하면 칠 수 있는 시험을 산업기사. 요즘에는 고등학교 나와도 관련 학과 나오면 바로 칠 수 있어. 그 다음에 4년제 졸업을 하면 기사를 칠 수 있어. 기사를 치고 2년의 경력이 있으면 이 업을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이 특이하게 따로 있어. 그게 뭡니까 하면 색깔 좀 바꿨어. 소방시설 관리사야. 그 3년 지나면 소방기술사 칠 수 있어. 소방이 이제 끝이지. 더 이상 없어 자격증. 이렇게. 그래서 관리사가 왜 중요합니까? 관리업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쌤 뭐 나중에 수업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야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 시작해. 관리사 따면 연봉 억 받아 이런 것들 막 얘기해. 그래서 얘는 자격증만 가지고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하고 있어. 요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만 봐줘. 그러니까 그럼 관리업은 공사업은 뭡니까? 라면 업자를 위한 거지. 업자,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을 어떤 식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업자 관련 전체 쭉 다 나와 있어. 이해되겠지?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색깔을 바꿨네. 뭔 말입니까? 라면 위험물. 위험물. 우리가 주변에서 특정에 대한 어떤 물질이 일정량 이상인 것을 위험물이라고 불러. 위험물은 별도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위험물법이 있더라. 이 위험물법이 힘든 게 이 법 그리고 령, 규칙, 그 다음에 세부 규칙도 있어요. 시험이 이 아이가 많이 나와. 이걸 열심히 시킬 거예요. 여하튼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지. 그래서 차근차근 보는데 야 우리가 너무 좀 약간 거쓱한 게 8주를 보거든. 8주. 법을 한 루틴을 다 돌리면 몇몇을 다 못 보고 해. 그래서 초반에 암기를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알려줄 텐데 이해와 키워드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조금 더 봐줘야 어느 정도 숙지가 된다. 이렇게. 법이 좀 어려워. 이런 법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이 법이 도대체 뭐 하는 법이고 어디에 있든지를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대체 몇 개 나온다 말이에요. 보는 거지. 그렇죠? 페이지 한번 볼까? 기본법이다. 그지? 기본법은 23년도에서는 3개 나왔어. 원래는 몇 개 나온다고 가정해야 됩니까? 하면 묶어서 5. 그지? 시설법 5, 예방법 5, 공사업 5, 위험물법 5 이렇게 하면 딱 25개야. 근데 이 중에서 법의 양이 많은 놈들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든. 이 아이. 법량이 제일 많아.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문제를 좀 더 늘려야 되겠지? 6개. 이렇게. 나머지는 좀 빼야 되겠네. 여기서 빼는 거야. 넷. 그 다음에 공사업 좀 줄이든지. 이런 식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공부는 다들 비슷하게 노력하고 투자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느낌상으로 보면 기본법과 조사법을 제일 편하게 먼저 보고 벽처럼 엄청 법량이 많네. 힘드네. 그죠? 그래서 예방법까지 버티는데 공사법이 엄청 간결하게 야 이것만 외워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들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하더라고. 위험물법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순서대로 천천히 해서 상세히 들어갈 테니까 조금 넓게 보면서 접근하면 수월하다라고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나온 형태는 기본법. 23년도에는 3개 나왔는데 4개 나왔네. 4개. 딱 체크해 주세요. 4개. 4개. 그 다음에 시설법. 조사법이 안 나오고 시설법이 6문제 나왔었는데 이번에 확 줄었어. 4개로. 야 이게 4개로 나오면 진짜 낼 거 없었는데 시설법이 많이 나오면 어렵거든. 근데 작게 나오니까 쉬웠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해봐. 그 다음에 예방법은 5문제. 근데 예방법 문제를 더 냈어. 예방법 문제를 1개 더 냈네. 그죠? 한번 봐놓고. 그 중에서 특별관리시설물 보이지? 보여?
특별관리시설물이 꽤 잘 나와. 그쪽 주구장창 봐야 되겠구나. 근데 공사업법이 팽당했어. 공사법이 원래 5개 나와야 되는데 2개가 날라갔어요. 2개가 날라가서 그래서 셋 나머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이야 6개 나왔는데 얘는 6개 나와. 6개. 어느 부분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여?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시행규칙. 요 부위가 제일 넓고 많이 나와. 여기서 5개 나왔어. 보이지? 그래서 요거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래서 줄쳐준 데서는 거의 다 나왔는데 워낙 범위가 넓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반복해서 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면 법이 좀 지쳐. 화재조사법이 23년도에 안 나왔거든. 신규로 첫 출제 연도에서는 아예 안 나왔어. 그래서 다음 연도에서 하나 또는 2개 나옵니다 했는데 2개 나왔어. 2개. 나머지 법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화재조사에 대한 기반 구축 범위에서 2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밑에 보면 소방법 관련해서는 그죠? 상세에 나오는 항목들을 다 넣었으니까 한번 쭉 봐. 지금 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정말 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나오는 범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여기까지 참조해서 봐줘. 그 다음에 6페이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잊지 마. 그냥 지나가면 20분만 지나가도 그냥 뭐 40% 다 날라가. 너는 씹으려라. 나는 그냥 멍할란다. 똑같아.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댔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치? 무조건 복습해야 돼. 복습하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지 않아. 법은 쌤이 얘기했지. 안 늘어. 천천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답답한데 일정 수준 도달하면 점수는 안 떨어지는 아주 신기한.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학은 내가 수준이 도달됐는데 학은 심지어 어떠냐면 시험 치는 10일 전까지도 기초 같은 걸 물어. 애가 자꾸 혼란이 오는 거야. 어렵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학은 원래 그래. 말을 살짝 꼬우면 더는 다른 말. 근데 법은 꼬우지 않아. 그래서 꼼꼼히 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마디로 기회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A 순위는 뭐 신경 쓰지 마. 안 하면 당장 큰일 나는 일이라서 다 알아서 잘해. 그런데 목표는 B 순위를 열심히 시간 투자해야 결과가 좋다. 딱 생각하고. 24년 월별 계획도 동일합니다. 4월, 5월, 6월은 겉핥기지. 대략 뭐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고 가야 돼. 이 법은 어떤 내용이고 어디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요까지만 한번 볼 거야. 처음에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쳐.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볼 거고 그때도 이런 용어는 이 정도까지는 보고 가야 돼라고 하는 범위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OX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법이 뭐다 이해하고 9, 10월에 2개를 비교하듯 응용하고 11월, 12월엔 기출 그 다음에 동영 모의 합격하면 되겠지. 더 중요한 내용은 필기 대체성 상반기 때 해.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니네 안 했지? 그거 남았댔지? 둘 다 했구나. 넌 하지 마. 됐어. 잘해봐.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뒤에 나와 있고 카톡 법방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법도 좀 자주 바뀌는 편이라 가지고 어차피 뭐 프린트가 나가고 하지만 질문사항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해서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노곤하지. 좀 쉬었다가 쪽잠 자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소방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용어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쉬었다 합시다.